자, 민호랑 혜진이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 말하다 싸움이 났습니다. 민호는 지지와 저항은 같은 자리라고 말하고, 혜진이는 지지는 지지고 저항은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과연 지지와 저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지지란 코인 가격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매수 세력을 의미하고요. 저항이란 코인 가격 상승 시 코인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매도 세력을 말합니다. 민호가 말한 건, 자, 지지였다가 지지가 뚫려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다시 지지였던 자리가 저항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혜진이가 말하는 건 지지는 지지로서 의미가 있고 저항은 저항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호랑 혜진이가 하는 말이 둘 다 정답입니다. 우리 프리미엄 차트에 8가지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기능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프리미엄 차트 8가지 기능 중에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고야 라인, 3MA, BB, 트렌드, SR 기능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생각보다 고야 라인이 지지 저항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지지 저항은 5번 SR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SR이라고만 대답하고 저희 팀 모의고사를 봤을 때 SR이라고만 쓰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고야 라인, 3MA, BB, 트렌드 모두 다 SR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야 라인은 무엇일까요? 5년간 모든 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지지와 저항을 맞는 가격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야 라인을 뚫기도 힘들고 뚫고 내려오기도 힘들고 올라가기도 힘들어서 저희는 고야 라인을 보고 투자를 하고 수익을 보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유민호 대표님이 맨날 말씀하죠. 고야 라인이 꺾여서 상향하고 있습니다. 고야 라인 가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고야 라인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갈 때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간다고, 고야 라인이 꺾여서 하향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가격은 내려간답니다. 요거 헷갈리셔가지고 이렇게 내려갈 때 롱 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횡보여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서 괜찮겠지 하고 롱을 걸면 큰일 나요. 고야 라인이 어느 방향에도 치우치지 않고 거의 일자로 흐르고 있어요. 코인들 가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답을 쓰시는데 보통 그냥 뭐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고야 라인이 어느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흐르는 코인 가격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항과 지지 라인 박스권 안에서 행보하는 것이지 가격이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가격이 그대로 흐르는 거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 사이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 가격들이 거의 행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야 프로그램에서 상승한다고 알려주는 시그널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L1, L2, L3죠. L1은 추세 전환에 가깝기도 하고요. 두 번째, 당연히 내려간다는 시그널은 S1, S2, S3일 겁니다. 고야 프로그램에서 거래량을 많이 가지고 올라가는 캔들을 장대 양봉이라고 하죠. 장대 양봉 되게 중요해요. 장대 양봉은 거래량을 가지고 장대 양봉보다 거래량을 더 많이 가지고 올라가는 캔들에는 저희 고야 프로그램에서 붙이는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무엇일까요? 다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LB가 뜨고, 자, 고야 라인에서 떨어지는 긴 캔들을 장대 음봉이라고 하죠. 장대 음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래량을 가지고라는 거는 같은 시간 안에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글자는 당연히 SB. 비트코인이 급작스러운 상승과 하락이 생길 때 나타나는 모양은 무엇입니까?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상승하거나 하락이 생길 때는 로켓이 나타나요. 솔라나가 급작스럽게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해서 로켓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비트코인에게만 나타나는 그 표시가 로켓이고 그거를 보고 투자를 하라고 각 코인들에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고야 프리미엄 차트 2번 기능 3MA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MA가 과연 무엇일까? 자, 정답은 이동평균선이에요. 7시간, 20시간, 60시간 동안의 코인 평균값을 이은 선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7시간에 흰선, 20시간에 노랑선, 60시간에 빨강선이 보이죠? 요게 이동평균선을 말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빨간선, 노란선, 하얀선이 있으니까 당연히 역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가 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13번. 정배열은 무엇이며 정배열일 때 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 7일선이 가장 위에 있고 노랑선이 두 번째, 빨간색이 세 번째 있을 때 7, 20, 60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배열일 때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제가 여기서 S3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S3였는데 정배열로 바뀌면서 가격이 확 올라가요. 이때는 죽어도 포지션을 바꾸시던지 파셔가지고 롱 포지션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숏을 하시는 건 정말 지옥으로 가는 지옥행을 타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반대겠죠. 역배열이 무엇이며 역배열일 때 코인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역배열일 때는 반대가 됩니다. 자, 흰선, 노랑선, 빨강선이 정배열이라고 그랬죠. 정배열일 때는 가격이 상승하는 듯 보였으나 고야 라인이 확 꺾이면서 흰선, 노랑선, 빨강선이 되잖아요. 요거는 역배열. 7, 20, 60. 요때는 내가 롱 포지션이었다고 할 때 요만큼 떨어졌는데 그게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포지션 유지했다가는 이것도 지옥행으로 가시는 거예요. 절대 정배열이나 역배열일 때 반대 포지션을 취하신 분들은 손절하시고 바로 갈아타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별표 좀 해주세요. 자, 7 이평선 숫자가 고야 프리미엄 차트에서 어떻게 해석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시간의 평균 값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1시간 보험으로 만들어 놓은 차트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7개의 평균값, 20개의 평균값, 60개의 평균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7일선, 이거는 7일 동안의 평균 값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7일선이라고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7시간의 평균 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7 이평선이 내려가고 22평선이 올라가며 교차하는 것을 보고 연주가, 심현주 씨가 수익이 났습니다. 코인 가격은 어떻게 돼서 수익이 났을까요? 자, 7 이평선이 내려왔어요. 이동평균 7 이평선이 내려오고 노랑선과 교차를 하고 60선도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을 본 연주가 너무 깊어서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는데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코인 가격은 내려가서 연주는 숏으로 수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다음에는 반대 문제거든요. 22평선이 내려가고 자, 22평선이 내려가고 60평선이 내려오고 72평선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는 자, 정배열로 바뀌는 거죠. 정배열로 바뀌면서 코인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발견을 하면 그때는 포지션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보고도 여기 L2도 떴지만 요거를 보고도 숏포지션을 안 바꾸면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교차되는 이평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시고 그리고 어떨 때 교차가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 달치가 프리미엄 차트에 나타나잖아요. 교차되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색연필로 동그라미 치시면서 복사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정확합니다. 정배열일 때 롱, 역배였을 때 숏으로 먹어야지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고 길게 먹을 수 있어요. 자, 고야 라인이 꺾여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가장 먼저 지지 저항 자리를 만드는 이평선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보통
고야 라인에 왔을 때 이제 진입을 하잖아요. 고야 라인에 왔을 때 진입을 하는데 고야 라인이 확 꺾여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가장 먼저 7일선이 21선, 60선을 꺾어서 올라가죠. 이렇게 쭉 화살표 보이시죠? 쭉 올라가면서 이 7일선이 제일 먼저 저항 자리, 지지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야, 내가 올라가는 힘이 엄청 강하니까 가벼운 7일선아 너 정도도 나는 받쳐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7일선을 뚫고 내려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역배열일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7일선이 맨 먼저 내려와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저항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입하실 때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갑자기 급락을 할 때는 고야 라인까지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 며칠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는 7일선을 보고 들어가시던지 7일선 앞캔들의 절반을 보고 들어가시든지 하셨을 때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자, 19번 문제. 3번 기능 BB라인은 무엇이며 무슨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자, 3번 기능은 볼린저 밴드예요. 그래서 BB라거든요. 중심이 되는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일정한 표준 편차 범위인 만큼 설정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BB라인도 마찬가지로 BB라인 바깥으로 나가면 애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또 안으로,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캔들이 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90 몇 프로, 94% 정도, 90% 이상이 비비선 안에서만 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보 때 비비선을 보고 들어가시면 짤먹짤먹은 할 수 있어요. 여기 봐요. 비비선, 아래 비비선을 맞고 올라가고, 아래 비비선을 맞고 올라가고, 요 때는 조금씩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비비선이 이렇게 쫙 벌려서 내려올 때는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떨어진 애는 다시 비비선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비선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ND 정일규는 트렌드선에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트렌드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상승, 하락, 행보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추세선이고 추세 이탈 시 강한 방향선이 나올 수 있어요. 저희 프리미엄 차트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 여기 흰색 트렌드선이 있고 여기 노란색 트렌드선이 있죠. 근데 흰색 트렌드선은 상승을 한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얘는 점점점 가격들이 올라가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잠깐 어떤 시간부터 가격이 떨어지니까 노란색 추세선이 가격이 떨어지는 여기를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 애를 보면서 상승을 했다가 행보하려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추세가 바뀐다라는 거를 노란색을 보고 알 수도 있는 거죠. 같이 계속 상승할 수도 있고 추세가 바뀌는 노란색을 보고 다시 추세가 바뀔 수 있구나 우리는 또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긴 트렌드선과 짧은 트렌드선은 각각 몇 시간의 추세를 보고 만드냐면 자, 흰색 트렌드선은 보통 4일간 100시간 정도를 만들어 놓고요. 작은 트렌드선은 52시간에서 53시간 한 이틀 정도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4일선만 봤을 때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방을 의미했을 때는 노란색 선이 평형을 만들고 하방으로 추세선을 꺾잖아요. 그러면 좀 지나서 이 흰색도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한옥이가 잠깐. 한옥이와 유정이가 이게 제가 문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23번 할게요. 여기가 지금 녹화되어 있는 표시가 보여서 문제가 갑자기 안 보여요. 수진이가 불러드릴까요? 네? 22번 불러드릴까요? 네. 한옥이와 유정이가 기찬이에게 물어봅니다. SR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5번 기능 SR은 서포트와 레지스턴트의 약자로 그야말로 지지와 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답을 쓸 때 5번만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아니라 5번은 확실하게 이 약자를 쓰는 지지와 저항이 맞고 다른 것들도 지지와 저항이 맞다는 거를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수진이가 셀에 대해서 설명해요. 수진 대표님이 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셀 1, 2, 3, 4, 5, 6은 무슨 의미를 하는 걸까요? 자, 저항이죠. 셀 1번, 2번, 3번, 4번, 5번 저항이에요. 그래서 셀은 팔다라는 뜻이잖아요.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어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뜻이기도 한데 요거를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왜 자꾸 파는 건데 저항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르면 당연히 수익이 났으니까 파니까 그 가격이 저항이 되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의미로 쓰시면 되거든요. 셀 1, 2, 3, 4, 5, 6가 각각 있지 않고 뭉쳐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셀이 어떨 때는 뭉쳐 있고 어떨 때는 떨어져 있는데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보 때나 약간의 상승일 때는 강력한 저항의 의미예요. 보시면 가로치고 셀 1, 2, 3, 셀 2, 3, 4 이렇게 돼 있죠. 행보 때는 셀이 1, 2, 3, 4, 5, 6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요. 행보 때는 1 떨어져 있고 2 떨어져 있고 3 떨어져 있다가 아니면 4, 5가 붙어 있거나 요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때는 강력한 저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보 때 셀에서 숏을 걸면 수익이 잘 나요. 요게 보통 위트숏이랑도 맞춰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보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행보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승 추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가 갑자기 계속 뭉쳐 다녀요. 6개가, 셀이 6개가 뭉쳐 다닌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전 고점을 한 달 안에 만들어 놓은 전 고점을 뚫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건 추세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때는 정배열이 나타나요. 이때 숏을 거시면 큰일 나요. 며칠 전에 스택스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 L2, L3의 L이었죠. 근데 전고점을 셀6를 3번이나 갈아치우고 4번이나 갈아치웠어요. 그러면 얘는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숏을 걸면 큰일 나요. 상승 추세 때는 셀들이 모여 있을 때를 그냥 관망하시고 아 저항들이 계속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기다려야겠구나. 밑에 S가 뜨거나 시그널이 바뀔 때 숏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잘못 들어가시면 겁나 물립니다. 지은이와 아연이가 바이가 궁금하대요. 바이 1, 2, 3, 4, 5, 6는 무엇입니까? 셀의 반대겠죠? 지지를 말하는 거고 도연이와 서연이는 바이 1, 2, 3, 4, 5, 6가 뭉쳐져 있는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어떤 힘이 강해진 걸까요? 똑같아요. 행보 때나 약간의 하락일 때는 강력한 지지고 하락세 추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이 금액들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롱을 걸었다가는 자칫하면 정말 많이 물리니까 항상 우리는 역배열, 정배열을 확인한 다음에 시그널이 바뀌거나 신호가 바뀔 때 S2, L2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꼭 그 시그널에 맞게 들어가셔야 돼요. 셀6 또는 바이6는 프리미엄 차트에서 어떤 가격을 표시하는 걸까요? 셀6, 바이6는 한 달 동안 프리미엄 차트에서 가장 높았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격을 얘기하는데 이게 깨졌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가격으로 셀 6개가 뭉쳐 다닌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숏과 롱은 정말 신경 써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민호는 우리 윤민호 대표님은 맨날 시바진 오고를 외칩니다. 시바진 오고는 무슨 의미입니까?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서 고야 라인에서. 이제 꿈에도 나타날 것 같죠? 근데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저는 진짜 좋아요. 정말 투자를 진짜 쉽게 만들어준 이 문장이거든요. 근데 시바진 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시그널이 바뀌면이에요. 시그널이 바뀌고 한참 후 아니에요. 시그널이 바뀌는 그때 고야 라인에 맞는 캔들의 첫 번째가 가장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45도 각도로 계속 가고 있다면 고야 라인에 맞는 확률들이 많아서 그 수익이 높겠지만 우리가 한 몇 시간 지나고 2, 3일 지나고 4, 5일 지났을 때는 시그널이 한참 후잖아요. 바뀐 한참 후.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고야 라인이 일자가 되거나 행보가 될 때는 시바진 5고의 확률이 조금 떨어지니까 항상 시그널 바뀌는 이때를 중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혜진이는 위트숏, 하트롱을 발견하고 매우 기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혜진이가 위트숏, 하트롱을 발견하고 정말 멋지게 강의를 한번 해주셨죠? 이게 물론 혜진이만 발견한 건 아니고 윤민호 대표님, 조정혁 군 뭐 전부 다 같이 발견한 거지만 어쨌든 강의는 첫 번째 혜진쌤이 해주셔가지고 자, 위에 트렌드 선에서 숏, 하단 트렌드선에서 롱을 말하는 건데 자 위트숏 31번 문제 위트숏 하트롱이 잘 맞는 구간은 A 행보 구간, B 상승 추세로 이어져 가는 구간, C 하락 추세로 이어져 가는 구간. 답이 뭘까요? 답은 A. 행보 구간이에요. 위트숏 하트롱이 잘 맞는 구간은 행보 구간입니다. 상승 추세로 이어져 가는 구간에서 셀6가 계속 바뀌는 구간에서 위트숏을 치면 계속 가격이 갱신하는데 물리겠죠. 하락 추세로 이어져 가는 구간에 바이6가 계속 바뀌는데 거기다 롱을 걸면 물리죠. 위트숏 하트롱이 잘 맞는 구간은 행보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시바진 5고는 시그널이 바뀔 때 위트숏 하트롱은 행보 때 요때 거의 확률이 높으니까 잘 이용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RSI 신호는 무엇입니까? RS 지표란 상대 강도 지수라는 뜻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코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특정하여 가매수 또는 가매도 구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S가 뜰 때, L이 뜰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시면 돼요. 자, 33번을 보시면 RSI 신호에서 L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코인 가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RSI 신호에서 L의 의미는 자, 가매도 구간에서 자, 많이 판 구간에서 많이 팔았으니까 당연히 떨어져 있는 구간을 말하겠죠.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요 정도 가격이면 난 살 거야 할 거 아니에요. 매수세가 들어와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고야 라인 밑에 있으면 L이 뜨면 고야 라인까지 가려고 노력하고 있겠죠. RSI 신호에서 S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반대예요. 많이 팔았으니까 가격이 떨어져 있을까? 많이 샀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자 많이 팔아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나 많이 먹었으니까 수익을 내야지 하면서 팔겠죠. 이렇게 팔면서 또 많이 팔게 되면서 L이 뜨는 거예요. 가매수 구간에서 매도세가 들어와서 가매수 구간에서 매도세가 들어와서 다시 코인 가격이 내려간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야 라인 밑에서 S가 뜨면 고야 라인보다 더 많이 멀어져 갈 것이고 고야 라인 위에서 S가 뜨면 고야 라인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바진 5고를 할 때 RSI 기능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가시 하시면 안 되세요. 트렌드선 위트숏에서 진입할 때 RSI 신호는 무엇이 떠야 됩니까? 당연히 S가 떠야 되죠. 위트숏을 진행하고 있는데 L이 뜨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리겠죠? 당연히 S를 보시고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36번 트렌드선에서 하트롱으로 진입하고자 합니다. RSI 신호는 무엇이 떠야 합니까? 무엇이 떠야 돼요? 당연히 L이 떠야 되겠죠. 자, 기현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L2가 진행되고 있고 고야라인 위에 캔들이 있는 상태에서 RSI 신호가 S가 떴어요.
고야라인 기준으로 캔들과 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L2가 떴어요. L2가 뜨고 RSI가 S가 떴어요. 당연히 자, 우리는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해야 되지만 고야 라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S가 뜨면서 고야 라인 가까이 내려오죠. 요때 시바진 어고를 하시면 되고, 자, 캔들과 가격이 내려온다. 이게 정답입니다. 용진이가 배용진 아요님이 한숨을 쉽니다. L2가 뜨고 고야 라인 위에 캔들이 있습니다. RSI 신호가 L이 뜨면 고야 라인 기준으로 캔들의 위치와 코인 가격은 어떻게 변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야 라인이 위로 이렇게 꺾여서 많이 올라가죠. RSI가 L이 뜨고 L2가 유지 중 L이 뜨고 고야 라인 RSI가 L이 떴어요. 자, 고야 라인 위에서 뜨는 L은 조금 힘이 더 강해요. S보다, S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힘보다 고야 라인 위에서 뜨는 L은 힘이 더 강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L이 뜨면 캔들의 위치는 고야 라인에서 멀어지고 가격은 올라간다입니다. 자, 39번. L2가 뜨고 LB가 생기고 RSI 신호까지 L이 떴습니다. 은숙이가 손은숙 대표님이 서미자 대표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평선 위치는 어떤 모습일까? 또는 어떻게 변할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RSI가 L이 뜨고 L2가 유지 중이고, 여기는 L3네요. L2가 유지 중이고 L이 떴어요. 그리고 LB까지 뜨고 RSI 신호까지 L이 떴어요. 그러면 이평선은 당연히 역배열이었던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가격은 상승하게 되죠. 이때는 크게 상승해요. 크게. 이때 시그널을 우리 포지션을 안 바뀌고 유지하면 정말 큰일 나요. 이때는 크게 상승하니까 절대 포지션을 바꾼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건이가 말합니다. RSI 신호 S가 떴습니다. 고야 라인 기준으로 캔들과 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건이가 말해요. S2가 뜨고 RSI 신호가 S가 떴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야 라인에서 멀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S2가 깜빡이고 고야 라인 아래에 캔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RSI가 L이 떴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캔들이 고야 라인과 가까워지고 코인 가격도 오르게 되죠. 요런 걸 보고 시바진 오고를 하시는 거예요. S2가 뜨고 고야 라인에서 1% 먹고 다시 요런 식으로 시바진 오고를 하시면 돼요. 자, 42번. S2가 뜨고 고야 라인 아래 캔들이 있고 SB에 RSI 신호까지 S가 떴습니다. 이평선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코인 가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까 LB, L2가 떴을 때랑 반대겠죠. 당연히 역배열로 바뀌고 가격은 내려가죠. 자,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고 가격은 내려갑니다. 자, 경신이와 조회는 행보가 아주 짜증납니다. 행보일 때는 시그널이 자주 바뀝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매도 세력이 비등비등해서 조금만 한쪽으로 기울어도 계산값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때는 저희가 이제 시그널대로 들어갔다가 낭패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때는 저희가 이틀에서 항상 얘기하죠. 간망하라고. 행보 때는 강망하는 게 최고 수익을 올리는 일이에요. 그게 진짜 갑자기 고야 라인이나 이런 게 꺾어져가지고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행보 때는 그냥 간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행보일 때 시바진 오고는 정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행보일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보일 때 우린 간망하라 그랬는데 아니 50번에서는 간망하라 그러더니 51번에서는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네? 뭔 방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앞에서도 몇 번 언급해 드렸거든요.
짜잔. 위트숏, 하트롱, 비비라인, 바이원, 셀원이에요. 행보일 때는 일정한 가격으로 코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위트숏에 맞았을 때 숏, 하트롱에 맞았을 때 롱, 비비라인 상하단에 맞았을 때 숏과 롱을 거시면 되고, 셀 원일 때, 그때 이제 그 롱과 숏을 하시면 먹기가 좋아요. 행보기 때문에 바이 6, 셀 6까지 가는 일은 없어요. 그건 행보가 아닙니다. 그거는 상승을 하거나 하락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보일 때는 요렇게 요런 선들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만드셔야 되고, 행보장일 때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행보장일 때 이동평균선과 비비선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 이동평균선과 그 비비선들이 간격이 좁아지고 고야 라인 가까이 모여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이렇게 모이니까 가격 캔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도 한번 올랐다가 한번 올랐다가 여기서 쉬는 중이고 아니면 한번 내렸다가 여기서 쉬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BB 라인이 요렇게 얇아지고 있죠. 얇아지고 요렇게 있으면서 요 안에서 캔들이 모이는 게 보이고 여기 안에 이동평균선 67, 22 여기 안에 모이는 거 있죠. 이거는 정배열도 아니고 역배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요런 경우들은 우리가 들어가서 대응하기가 힘드니까 요 상단 하단에서 수익을 취해보자 요 얘기를 한 거고 하지만 가격이 급격히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BB라인은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쭉 벌어져. 입을 악 벌려요. 그리고 20선 7, 20, 60선들도 아래로 확 벌어지거나 위로 확 벌어지죠. 또 그때는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확실히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선미가 손절하는 방법은 손절은 옛날에 이제 구상무님이 이제 많이 강의를 해주셨을 때는 악캔들 10개 최저점보다 좀 더 아래, 악캔들 10개 최고점보다 좀 더 위에, 바이 1보다 살짝 아래, 바이 셀보다 살짝 위에 이동평균선이 교차되면 시그널이 바뀌면 즉시 이렇게 손절의 의미를 두시고 손절은 사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시면 돼요. 내가 막 100억이 있는데 100원을 투자했어. 근데 마이너스 50원이 났다고 손절 할까요? 100억이 있는데? 그러면 시드를 더 넣어서 물 타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자기가 세운 기준에서 손절은 하셔야 됩니다. 익절은 자 언제나 옳다. 윤민호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죠. 익절은 언제나 옳다. 그리고 리트리 간판 1.2% 정도 하시고 2% 이상 먹으려고 5% 이상 먹으려고 할 때는 사실 1.2% 먹을 때는 잠깐 먹고 나올 수 있어요. 길어도 몇 시간 안에는 먹고 나오고 어떨 때는 진짜 1분도 안 돼가지고 먹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5%, 10% 먹으려고 할 때는 정말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쫄보거나 내가 쫄보다. 그리고 나는 오래 기다리는 게 너무 싫다. 성격이 급하다. 요러신 분들은 그냥 1.2% 먹고 나오시고 나는 저기 3주차 하단에서 롱 걸어서 3주차 상단에서 팔 거다 이러신 분들은 그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단타 아닌가요? 1.2% 먹고 나오는 방법을 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금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인내심이 길러진 다음에는 정말 고수님들이 하시는 거를 선택하셔서 익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오고 L2나 S2가 떴습니다. 원래 기본 원칙은 C바진 5고이지만 7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진입 시점을 잡는다면 어디로 잡을까요? 자, 앞 캔들의 절반, 작은 캔들 서너 개의 절반, 7 이평선이
이 자리에서 잡으시면 돼요. 이게 45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 고야 라인이 45도 각도나 45도 각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급격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고야 라인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3개 정도를 생각하시고 지린 라인을 잡으시면 돼요. 자, 고야 라인이 45도 각도로 완전히 올라가고 있어요. RSI 신호가 S로 바뀌면서 고야 라인 캔들에 맞았습니다. 진입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시바진 오고입니다. 자, 고야 라인이 45도로 각도로 완전히 올라가고 있다면, 자, 우리 시그널은 뭐가 떴을까요? L1, L2, L3 이 3가지가 적어도 떴을 거 아니에요. 떴으면 자, 걔가 올라가고 있다가 RSI 신호가 S를 만나면서 고야 라인까지 왔대요. 그러면 완전히 꺾여서 올라간 상태에서는 100%잖아요. 100%. 거의 100%잖아요. 시바진 5가 맞습니다. 고야 라인 45도 각도로 완전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RSI 신호가 L로 바뀌면서 캔들이 고야 라인에 맞췄어요. 반대죠. 반대니까 당연히 시바진 5고죠. 들어가시면 되세요. 이때는 100% 수익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자 L2가 떴어. 그리고 S가 떴어요. 당연히 고야 라인 맞고 올라가니까 수익을 내면 되죠. 이렇게 여기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이때는 참 많이도 먹을 수 있었겠네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57번 문제. 현재 L2 시그널 영향권에 있어요. 롱 진입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포인트 5가지는 자, 첫째, SB 또는 로켓. 둘째, RS 시그널 S로 바뀜. 셋째, 장대 음봉 캔들. 넷째, 고야 라인 침범. 5번째, 하이캔 아시 음봉입니다. 이때 우리가 진입을 멈추고 기다리셔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다 대답하고 계시죠? 하락 시그널 S1, S2, S3로 변경될 수 있으니까 요때는 기다려서 이제 그 시그널이 바뀐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게 정말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그널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시그널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조금 이제 많은 고수분들, 그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보다는 훨씬 잘할 테니까 그런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안전한 수익을 먹는 거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안전한 수익을 먹으려면 시그널이 바뀌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한 40%, 50%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게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